불과 2주 전이었죠. 광주에서 불볕더위 속에 4살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갇혀서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여수 어린이집에서 2살 된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네, 김범한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사고도 어른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전 9시 15분쯤입니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어린이집이었는데요. 2살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119는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 어린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뒤로 움직이는 노란색 통학 차량에 치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56살 송모 씨가 원생들을 내준 뒤에 차량 뒤편에 있던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교사들이 나와서 어린이들을 안내했는데 오늘은 통학 차량에서 내린 뒤에 차량 뒤로 가는 피해 어린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청도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범환입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을 강화한 세리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한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안전불감증 운행 실태를 1년 동안 촬영해 KBS에 제공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가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그제서야 급하게 출발합니다. 이 운전자는 주행 중인데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통화를 하느라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합니다.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고 일반 고속버스로 어린이들을 태워 나릅니다. 통학버스에 혼자 오르는 어린이들. 일부 어린이들이 주변에 쪼그려 앉아 있거나 서 있지만 있어야 할 통학 도우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두 남매를 둔 평범한 학부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 위험한 운행이 눈에 띌 때마다 촬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촬영한 영상은 150여 건, 이 중 70여 건은 위법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촬영하면서도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런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1,200여 건, 40명이 숨지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타 운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가방을 맨 아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버스는 멈춰있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결국 아이를 치어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전 9시쯤 서울 방이동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4살짜리 원생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출발하는 버스에 부딪힌 겁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인솔을 돕는 보육교사도 함께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가 내려갖고 그 아이들을 인지를 해준 거야. 근데 기사가 다시 운전해가지고 빼려고 오는데 그 애가 하나가 모르고 그 기사를 따라온 거야.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아이가 어린이집 바로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고 한 달 뒤쯤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수로 아래로 추락해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당시 인솔교사나 어린이집 측의 관련법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덤프트럭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25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갑작스러운 비보호 자회전이 원인이었습니다. 김효섭 PD가 전해드립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합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오던 25톤 트럭이 이 승용차를 피하려다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져 미끄러집니다. 덤프 트럭은 그대로 맞은편에 있던 특수공립학교 통학버스를 덮칩니다. 원주 교차로에서 난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장애 학생과 교사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사고 직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한 승용차 운전자 65살 A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사고가 난 줄 전혀 몰라 그대로 갔다고 말했다며 운전자가 무심코 한 비보호 좌회전이 자칫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심야 시간 빈집과 상가에 10차례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살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휴대용 절단기로 방범 창살 등을 뜯어내 안으로 들어간 뒤 다이아몬드 반지 등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나중에 보석 감별기로 진품만 골라 작물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효섭입니다. 혹시 세리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붙여 만든 법인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안전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신학기를 앞두고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학버스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리미법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주에서 4살 어린이가 또다시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달 앞서서는 25인승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소로 아래로 추락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통학 차량에 보호자가 함께 타고 안전띠를 맸는지 살펴야 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통학버스를 앞지르는 행위,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통학버스 의무 동승 여부를 단속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30점이, 전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종 교습소와 체육관 차량은 이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 받은 게 있어야 인용이 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그렇게 그게 되는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인명보고 체계가 없잖아요. 때문에 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련 법규도 촘촘해져야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25인승 소형버스가 넘어지면서 탑승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조문하기회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도중에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일어난 일인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앞면과 옆면 유리창이 산산조각난 소형 버스를 크레인이 대형 화물차에 옮겨 실습니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넘어진 것은 오전 10시 10분쯤. 사고가 난 버스는 이렇게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풀밭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버스는 25인승으로 사고 당시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77살 이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나머지는 경상을 입어 전남 목포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10명 이상 여기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다 누워있고 뭐 피 흘리고 있었고 차 안에도 아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어수선하고 뭐 난리였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탑승객들은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로 전남 강진에 있는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교회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이었습니다. 경찰은 1차선을 달리던 버스에 운전석 윗부분 타이어가 터지면서 균형을 잃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2차 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마을버스가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기사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내린 사이에 버스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난 사고인지 자세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죽전 디지털밸리 주변에 있는 비탈진 도로에서 갑자기 마을버스 한 대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사고 당시 버스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에 잡힌 화면입니다. 네, 먼저 보신 것은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자 버스 기사가 다급하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 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이 깜짝 놀라서 버스 안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 위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대로 버스가 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을버스는 300m가량 내려가면서 보행자 5명과 다른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점심 식사를 위해 동료들과 함께 부근을 지나가던 직장인 42살 김모 씨가 숨졌고 40살 광모 씨를 포함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뛰어내린 승객 1명 등 다른 4명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마을버스가 회차하는 곳인데요.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가 승객 1명을 남겨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동을 켜둔 상태였고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채 주차 브레이크를 꽉 채우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지난 2010년 출고돼 6년 동안 운행된 버스로 노후 차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이 씨가 버스를 비울 때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비탈길에 세워둔 마을버스가 굴러내려가 인도를 덮치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제동장치를 제대로 걸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멈춰선 마을버스 옆에서 운전기사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가 움직이더니 비탈길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놀란 승객 1명은 차에서 뛰어내립니다. 300m 가까이 굴러내려온 버스는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온 직장인들을 덮쳤습니다. 마을버스는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치인 42살 김모 씨가 숨지고 김 씨 직장 동료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승객 등 2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로수 넘어가야 사람 3명은 넘어진 버스기사 67살 이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차를 세워두고 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제동장치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완전히 안 채운 채로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도 SUV가 운전자 없이 200여 미터를 굴러내려가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 역시 운전자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놓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버스 교통 약자석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한 노인이 발차기를 하는 이 사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진을 계기로 교통 약자석이 권리냐 배려냐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수연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모자를 쓴 노인이 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교통 약자석에 앉은 중년 남성의 얼굴을 발로 차는 일명 드롭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제목이 노약자석에 앉은 사람의 최후라고 달리면서 교통 약자석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도 약자석에 앉았다 눈치를 받은 적이 있다. 권리가 아닌 배려다란 댓글부터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등 노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술에 취한 70대 노인이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임신부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통약자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등산복 입으시고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 이렇게 막 눈치를 준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젊은 사람들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배려의 공간이 돼야 할 교통약자석이 세대 간 갈등의 공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비탈 네,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막 바뀔 때 버스와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는데요. 버스와 자전거 운전자 가운데 누구의 과실이 더 큰 걸까요? 법원은 양쪽 모두 잘못이 있지만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광역버스 기사 김모 씨는 버스 노선에 따라 매일 다니는 길을 운행했습니다. 9m가량 앞에 있는 신호등에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지만 김 씨는 경험상 자신의 버스가 건널목 앞에 도착할 때쯤이면 곧 신호가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횡단보도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막 바뀔 무렵 자전거를 탄 이모 씨가 횡단보도로 들어와 빠르게 길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버스는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고 결국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김 씨의 버스에 공제 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조합 연합회 측은 보행자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이 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도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버스 운전자 김 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버스가 건널목에 가까이 갈 때까지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고 다른 차들도 정지선 앞에 멈춰서 보행자 등이 길을 모두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의 버스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김 씨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어야 했다며 김 씨에게 사고를 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신호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하는데도 이 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 역시 인정된다며 버스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가 무리하게 앞차를 따라가다가 건널목 위에서 멈춰선 게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UBC 이준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열차가 달려와 건널목에 서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습니다. 차량 앞자리에 탄 2명이 충돌 직전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출근 시간인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울산 북구의 한 철도 건널목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들어서자마자 소리가 울리다 그래요. 차가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니고 끝을 보면 살짝 치면서.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의 뒷부분은 움푹 패였고 뒷문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리한 꼬리 물기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정체로 정지선에 서야 했지만 승합차는 계속 앞으로 가다 건널목에 갇혔고 때마침 들어온 열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빠져나왔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나머지 1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리자 기차가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기차가 저기서부터 이거를 치면서라 속력을 많이 찌겠어요. 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은 30분 가까이 중단됐고 주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꼬리 물기 같이 무리한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이준흠입니다. 대형 트럭이 철교를 들이받아서 승객 340명이 탄 새마을호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이 열차 기관사의 기지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의 김기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주시 동천동 북천철교 밑을 지나가던 콘크리트 타설용 대형 펌프카가 철교를 들이받았습니다. 제한 높이가 3.2m인 철교 밑을 높이 3.8m짜리 차가 무리하게 지나가다 부딪힌 것입니다. 이 사고로 철교 위 레일이 약 40cm가량 가라앉으면서 옆으로 휘어져 철교에서는 하얀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때 사고 지점 200m 전방에서 달려오던 울산행 새마을호 열차의 기관사 박주목 씨가 이 흙먼지를 봤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상을 느낀 기관사 박 씨는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때 열차의 속도는 시속 80km. 그대로 달렸으면 탈선해서 다리 아래로 추락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서 떨어지면서 먼지가 벌써 나는 기라. 그래가 저기 왜 먼지지 하고 비상을 때려가지고 차는 여기까지. 가슴 졸이던 승객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340명 모두 다친 데 없이 무사했습니다. 예, 도착했다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준비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순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펌프카의 충돌 때문이지만 이곳에는 꼭 있어야 할 높이 제한 표지판이 없습니다. 높이 제한 표지판에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2달 전에 아예 철거해버린 것이 오늘 사고의 화근이었습니다. 매일 다니던 길이지만 작은 이상도 금방 눈치를 챈 기관사의 기지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한 채 잘못 제작된 경운기가 요즘 농촌에서 많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 유정은 기자의 취재입니다.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운기에 방향 전환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언덕길 운행에 큰 위험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에 사이드 크러치를 잡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오른쪽 바퀴는 동력이 끊겨서 자세로 돕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바퀴는 힘을 받아서 계속 돌기 때문에 이 경운기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는 운전자 의도와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언덕길에서 그런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크러치를 잡자 경운기는 왼쪽으로 급 회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왼쪽 크러치를 잡았습니다. 경운기는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생각이랑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언덕에서 굴러떨어져서 팔다리 부러진 사람도 많고 척추 부러진 사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서 그냥 경기를 앞차를 놔버렸죠. 그랬더니 그냥 허리가 돼 꼬꾸라지고 말더군. 특히 경사지에서 사고 나는 일이 많죠. 네, 그 점을 고칠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실제로 농기계 수리점에는 트랙터나 다른 농기계보다는 고장난 경운기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굴어 박아가지고 고장나는 게 많죠. 연간 언덕길 주행시 등에 일어난 사고가 46,200건으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초보자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운기들은 생산 원가 절감이라는 제작사 일방적인 이유에서 안전을 무시한 채 생산 판매되고 있으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큰 사고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 네, 일본도 폭주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지만 단속을 강하게 해서 우리보다는 폐해가 심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폭주족을 단속하는지 도쿄 박강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고 한 대에 2명씩 타고 있으며 흉기를 든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또 집단 행동에 취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 일본 경찰의 단속 근거입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폭주족들을 뒤따라가던 경찰들이 단속 지점에 이르러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맞은편에서 기다리던 경찰은 연락을 받자마자 에어백과 그물을 설치합니다. 달려오던 폭주족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도난된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走り放題に走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許されるべきことではないので、これをなんとか封鎖したいと思います。
붙잡힌 청소년들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죄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고 상습적인 경우 소년원에서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일본 경찰이 폭주족들을 매일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속할 때면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또 한 번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는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배 누르면 버스가 안 서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심각해요. 그게 좀 불신등함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승객에게 폭언을 하며 승차를 거부한 버스 운전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운전기사는 해고라는 징계는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버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여성 승객 A 씨가 버스에 오르자 대뜸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19년 운전 생활을 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며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전 A 씨가 버스에서 내리다 다치던 문에 발목을 부딪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줬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A 씨가 멀쩡하게 다시 버스에 오르는 모습에 화가 났던 겁니다. 김 씨의 계속된 폭언에 A 씨는 결국 경찰을 불렀고 이러한 사실이 회사에도 알려지며 김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회사의 처분을 무효로 하자 버스 회사는 중앙노동위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폭언을 하며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승객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수의 승객이 이 같은 광경을 목격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년 가까이 회사를 위해 일했다며 해고 처분은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이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배를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는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배 누르면 버스가 안 서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기사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희박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 힘든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졸음 운전과 전쟁을 벌이는 버스 기사들. 이들의 하루 운행 시간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이 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평균 8시간, 경기도는 평균 17시간 3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매일 2교대, 경기도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 버스 기사는 피로 누적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나마 이틀에 한 번 쉬는 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다반사. 그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새벽까지 일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나와야 된다. 버스 업계는 우선 현재와 같은 근로 체계를 기사에게 무조건 강제한 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지금도 노사간에 합의가 돼서 운영을 하지 절대로 사업자 임의로 뛰어오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힘들고 하니까 하자는 건데. 이에 더해 버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업계의 재정난 탓이라며 지금과 같은 요금 체계에선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기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가 둘째 문제고 일단 기사 수급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반론도 나옵니다. 버스 운송자라든지 좀 자구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서 근무 환경을 변화시켜서 인력 충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최대 운행 시간을 자치단체가 정하고 이를 업계가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7일 발의했습니다. 안전한 버스 운행이 가능한 기본 시간이라 최대 운행 시간을 산출해내라는 거죠. 버스 기사분이 과도한 차량 운행 시간 초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이제 쉼터 제공이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실시하는 조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 발의에 대해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측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 달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해 업계의 기사 인력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어제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시외버스 충돌 사고는 버스 기사끼리 손인사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를 낸 버스기사 54살 박모 씨가 맞은편을 지나던 같은 회사 버스기사와 손인사를 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박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 때문에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터미널에 서 있던 버스가 서행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물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건물 안쪽 매점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몸을 피합니다. 건물에 박힌 차를 꺼내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렸고
대합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 5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쳤습니다. 터미널 출입문과 매점 집기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습니다. 그냥 뭐가 빵 나지 팍 들어오니까 나도 그냥 놀랬죠. 놀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사고 차량은 터미널 안에서 다른 버스와 한 차례 부딪힌 뒤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빙판에서 바퀴가 헛돌다 갑자기 속도가 붙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얼음이다 보니까 안 보니까 그만큼 밟아야 될 거를 더 밟은 거지. 이보다 앞서 오늘 오전 6시쯤 서울 홍제동 내부순환로에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일대 교통이 3시간 넘게 체증을 빚었습니다.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데 차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짐도 실려있는 상태에서. 비슷한 시각 인천 수도권 내리지 수송도로에서도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출근길 폭설이 내린 오늘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터미널 대합실로 돌진했습니다. 한편 충남 태안군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또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버스가 터미널 대합실을 덮쳤습니다. 터미널 안은 낯익구는 물건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놀라 대피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유리 파편 등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터미널 내에 생긴 빙판길에서 버스들이 미끄러지며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급가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황급히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도주하던 세 척의 중국 어선은 추격전 끝에 1시간 반 만에 납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업 허가 없이 대구 등 수산물 800여 킬로그램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기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출근길 폭설이 내린 오늘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터미널 대합실로 돌진했습니다. 한편 충남 태안군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또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버스가 터미널 대합실을 덮쳤습니다. 터미널 안은 낯익구는 물건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놀라 대피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유리 파편 등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터미널 내에 생긴 빙판길에서 버스들이 미끄러지며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급가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고속단정이 황급히 달아나는 중국 어선을 뒤쫓습니다. 도주하던 세 척의 중국 어선은 추격전 끝에 1시간 반 만에 납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업 허가 없이 대구 등 수산물 800여 킬로그램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영업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기구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대합실 벽을 뚫고 들어간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대합실 안으로 돌진합니다. 깜짝 놀라 넘어진 시민들이 허둥지둥 자리를 피합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가 대합실로 돌진했습니다. 유리벽면을 뚫고 들어온 버스는 이곳 점퍼 하나를 덮친 뒤 차량 절반 가까이 밀고 들어온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대합실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뭐가 퍽 하더니 시커먼 것이 뭐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밀고 막 우리 가게로 돌진을 한 거지. 버스를 기다리던 70살 김모 씨 등 승객 5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포가 비어있던 상황이어서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 적설량은 11cm. 승강장 앞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끼리 1차 접촉 사고가 난 뒤 버스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대합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경계턱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높이가 12cm에 불과해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부주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영입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에서 이 시외버스가 승합차와 추돌했습니다. 가로수와 건물 벽까지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24명이 다쳤습니다. 그 밖의 사건 사고, 김혜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버스가 가드레일을 넘어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지하철 상봉역 인근에서 시외버스가 이스타나 승합차와 추돌한 후 가로수와 인근 여관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4살 한모 씨가 양 무릎을 다치고 승합차 운전자 53살 유모 씨와 버스 승객 등 2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침착하게 계세요.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중랑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불로 64살 김모 씨가 숨지고 나머지 가족 3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옆부분이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서울 구로동 남부 순환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주행하던 차가 많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운전자 44살 김모 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화전에서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금호동 아파트의 13층 소화전 배관이 동파됐습니다. 이로 인해 물탱크가 있는 옥상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 물이 흘러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한파가 누그러진 어젯밤에도 동파 신고가 180여 건에 달했다며 헌옷으로 계량기를 감싸는 등 동파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 서울 송파대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추돌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 한복판 식당에서는 큰 불이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외버스 범퍼 아래 오토바이가 끼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61살 이모 씨의 목을 구조대원들이 보호대로 급히 고정시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운정역 부근에서 성남 방향으로 가던 버스가 오토바이와 부딪혔는데 경찰은 이 씨가 버스를 추월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찬 불길과 그 불을 끄기 위한 물이 반응하는 소리가 격렬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 앞에서 연신 물을 뿜은 덕에 재산 피해를 1,100만 원 선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개동의 칼국수집에서 난 이 불의 원인을 국물을 끓이던 용기의 과열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2시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목재상에선 65살 윤모 씨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는데 윤 씨 역시 범행 4시간 만에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네, 울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버스가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해 기사는 숨지고 승객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운전석 등 앞부분이 완전히 뭉개져 형태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시외버스는 인도를 가로질러 건물 벽에 처박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는 온통 유리 파편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처럼 대형 차량 견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대 교통 체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으로 진입한 시외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다른 시외버스와 정면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다가 앞에 있는 택시랑 받고 나서 버스 기사분께서 핸들을 탁 꺾으시더라고요. 이 사고로 건물을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 51살 유모 씨가 숨졌고 버스와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막 깨고 젊은 아들 막 뛰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치겠더라고. 차가 섰기 때문에 불은 안 날 거다. 조심해 뛰려고.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를 낸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에선 그제 시외버스끼리 정면 충돌해서 한 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다른 기사한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시외버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다른 시외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려고 멈춰선 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하게 방향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손인사를 하느라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사고 전 마주오던 같은 회사 버스에 손인사로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고버스와 같은 회사의 버스가 맞은편에서 지나갑니다. 60km 운전했다면 1초에 약 17m를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의 손인사 할지라도 운전자의 시선이 분산된 만큼 사고 위험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일부 버스 회사는 기사들 사이에 손인사를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입건한 뒤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서윤덕입니다. 향수? 자주 뿌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새로 나온 다우니 퍼퓸 컬렉션 샤인. 오랫동안 빛나는 향기. ssg.com 수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경기도 평택시의 송탄 시외버스 더미 터미널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임대료 폭탄 때문인데 승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송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직행과 고속버스가 하루 200여 차례나 운행하는 터미널이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텅 비어 있고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업체들이 저마다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고 버스 통행료까지 요구하자 버스 회사가 터미널 사용을 포기한 겁니다. 경매로 넘어간 터미널 부지에 이처럼 줄이 쳐져 있습니다. 버스가 통과하면 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평택시는 부랴부랴 터미널 건너편 도로에 임시 정류장을 만들었고 버스 회사는 건물을 임대 매표소와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고작 석 대 불과한 데다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무단 횡단 등으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큽니다. 비피하고 기다릴 때도 나쁘고 버스가 지나가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고 왜 좀 이전했나 의문도 들고 갑자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적자의 허덕이는 버스 회사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유지를 좀 알아보기도 했고 시에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를 해봤는데 아직은 저희도 답답을 따르네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버스 터미널이 임대료 분쟁에 휩싸이면서 이용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시외버스 아닙니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차 가게. 운전사가 운전에 방해된다며 중년 여성에게 앉으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가슴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듭니다. 욕설도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손까지 꺾습니다. 참다 못한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또다시 욕설을 퍼붓습니다.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이 50대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욕을 막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가슴을 한 두세 대 때리고 얼굴을 그냥 확 켜버리더라고요. 양쪽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핸들도 맞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60대 취객이 운전사를 폭행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놓치면서 버스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아 승객 20명이 다쳤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3천여 건에 이릅니다. CJB 뉴스 황상호입니다. 불과 2주 전이었죠.